고민 좀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머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목동 신시가지 8단지예요. 신시가지 20평형. 8단지요. 20평형. 20평형. 네. 예, 어머니 어떤 고민 있으세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안전진단도 통과는 안 됐는데 예. 재건축 시기가 이제 돼가서 이제 안전진단 그 접수를 했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되나 그냥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거 궁금하고요. 예, 예. 요즘에 또 이제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9억 이상 되는 그 9억 이상의 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예, 예. 1주택이라도 해당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좀 고민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또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동 8단지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99년도에 매수했는데 네. 1년밖에 거주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더 상담드린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전세 지금 현재는 임대 3억에 놓고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지금 99년도부터 보유를 하셨으면 제가 네. 알기로는 양도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거주 요건을 충족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혹시 시청자님 다르게 알고 계신가요? 네, 일반인 말에 의한 일반인들 말이기 때문에 전문가 말씀은 아니고 요즘에 세법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어저께 거기 목동 8단지를 갔는데 그 단지에 사는 분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해서 네. 기존에 있었던 거에까지 이 세법을 적용을 해버리면 시청자님도 해당이 되는데 네. 대책이 바뀌고 나서 매수를 한 분에 한해서는 거주 요건 충족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년도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해당이 안 될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 문제는 제가 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만큼은 시청자님이 별도로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네, 세무사한테 저는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런 겁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이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지역들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다시 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를 가서 재건축 완료까지 갈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러면 서울에 손꼽히는 재건축 지역으로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즉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으로서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정책적으로도 재건축을 못 가게 하고 있고요. 보유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경제가 망가져서 비싼 물건을 쉽게 대출 없이 살 분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파트 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냐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이 흔들렸을 때 얘 혼자만 버티고 얘 혼자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과거 있었던 가격 하락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2008년부터 12년 사이 혹은 IMF 시절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물건들조차도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의 차이만 있었지 대부분 같이 흘러가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목동이 아무리 재건축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위기가 죽어버리면 얘 혼자만 갈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 10년, 20년 보면 또 올라가 줬어. 그 이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그냥 버티고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요 기간을 팔았다가 다시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저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굳이 팔았다 다시 사지 말고 그냥 끌고 가셔라. 근데 거주 안 하는 주택이라면 그건 투자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는
팔았다가 이때 돼서 굳이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살 수 있으니까 한 차례 매도하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제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시면 우리 시청자님은 거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안은 이거예요. 첫 번째, 세무상담 받아서 팔았을 때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것. 제가 봤을 때는 1주택으로서 끌고 가셨을 경우에는 양도세 낼 거 크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은 저는 두 번째,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매도한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 네. 그 대안은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님이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자녀분 증여할 건지 말 건지, 거주주택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대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매도하고 나서 상담 한번 요청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다 되셨나요? 팀장님은 이제 저도 팀장님 지금 강의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렇게도 생각하고 했는데 네네. 이게 20평형이라 그렇게 매도가도 많지가 않거든요. 크지가 않아요. 지금 10억 초반인데 네네. 매매가 지금 잘 안 될 시절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가격이 네네, 저가.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또 뭐 해도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더 플러스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는 그리고 3억이 전세가 들어있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매도하고 전세금 빼주고 나서 그 7억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시청자님 말씀은. 예. 그 7억 가지고는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현재 할 수 있는 투자, 미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 거냐.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크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수익형 상품 외에는 하실 게 별로 없어요. 두 번째, 나중에 살 물건은 재개발을 살 수도 있고요. 혹은 목동 같은 재건축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냥 일반 아파트 전세 끼고서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의 투자는 충분히 시기가 무르익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7억에 대해서 7억짜리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7억에다가 플러스 대출이라던가 전세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10억짜리건 15억짜리건 매수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청자님도 동의를 하신다면 세무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매도 물건을 좀 내놔보세요. 조금 빠르게.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보고서 연락 드릴게요. 네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